오늘은 그것들을 총정리한 마치 왕중왕전 같은 느낌인데 치료를 하지 않으면 이제 돌아오지 않는 비가역적인 상태가 된 거예요.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건 염좌, 삐었을 때. 유년 시절에 우리 선생님들께서 손올리라는 얘기만 조금만 덜 하셨더라도 제 어깨가 이 정도는 아니었을 거라고 감히 상상해 봅니다. 안녕하세요. 쉽게 풀어가는 건강 토크닥터 토닥 아나운서 김문정입니다. 이 어깨는 우리 몸 중에서 운동 범위가 가장 큰 관절이고요. 무릎은 운동 범위가 가장 넓은 관절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이 두 부위에 문제가 생기면 정말 이 몸의 전체 균형이 깨져서 일상생활에까지 지장을 줄 수도 있겠죠. 그래서 모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정형외과 전문의 장건 원장님과 함께 어깨, 무릎 4대 핵심 질환에 대해서 자세히 이야기 나눠봅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정형외과 전문의 장건입니다. 수학의 계절인 가을입니다. 1년 농사를 정리하는 가을에 우리도 1년 동안 공부한 내용을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어깨와 무릎 관절의 흔한 질환에 대해서 저와 함께 하시죠. 네, 오늘 함께 해주실 두 분 소개합니다. 김선혜 씨, 안세영 씨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머리, 어깨, 무릎, 아이고. 나 이 노래 부를 때마다 어깨, 무릎 이쪽은 정말 날이 선선해져서 그런가? 요즘 굉장히 좀 부담스럽고 붓기도 많이 붓고 이거 왜 그러는 건지 정말 오늘 제대로 알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날이 선선해서가 아니라 나이가 드셔가지고. 나이가 드셔가지고. 초장부터 이렇게 뜯어내기 있다 이거죠. 좋습니다. 오늘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어깨하고 무릎은 좀 아프면 자세부터가 달라지는 것 그래요, 같아요. 맞아요. 자세가 달라지니까 다른 곳도 아파지는 것 같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부위 같은데 사실 저도 요즘 조금 힘들거든요. 무릎 때문에. 그래서 오늘 우리 원장님과 함께 저도 오늘 좀 고쳐나가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동안 원장님께서 정말 다양한 질환들 소개해 주셨어요. 어깨와 무릎 관련해서. 근데 오늘은 그것들을 총정리한 마치 왕중왕전 같은 느낌인데 이 어깨와 무릎에 나타나는 대표적인 4가지 질환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일단 어깨에는 우리가 그 50견으로 흔하게 알고 있는 유착성 관절낭염, 그리고 요거하고는 완전히 틀리게 어깨 속에 있는 회전근이 파열되는 어깨 회전근 파열, 이 2가지가 대표 질환으로 볼 수 있고요. 무릎도 그 꼭 축구나 야구 뭐 이런 농구 같은 스포츠 활동을 격하게 해야만 나타나지 않고 나이 먹어서도 사소한 충격에도 나타날 수 있는 무릎의 연골판 파열, 그리고 연골판 파열이 반드시 선행돼야만 발생하는 무릎의 관절염으로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그 관절 연골병변, 이렇게 4가지가 가장 대표적인 질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일단 그 어깨 질환 2종류부터 짚어보는 게 어떨까요? 제가 50개는 그래도 제가 좀 많이 들어봤죠. 근데 그 어깨 주변염 그리고 이거 회전근 파열 이거는 제가 좀 생소하거든요. 이 두 질환은 뭔가요? 어렵게 생각하실 건 없습니다. 어깨 관절 주위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50견으로 많이 알고 있는데 다른 말로는 유착성 관절낭염, 말 그대로 유착됐다는 거죠. 엉겨 붙는 거. 우리 관절 운동을 이렇게 자기가 팔 올리는 게 능동적인 관절 운동이고, 누군가가 강제로 내 팔을 꺾는 걸 수동적인 관절 운동이라고 하는데, 이 능동적으로 또 수동적으로 운동을 둘 다 못할 때, 이럴 때 그냥 우리가 그 50견이다 이렇게 아시면 되고요. 또 하나 회전근 파열은 능동적으로 올리는 거, 요게 좀 잘 안 될 수 있죠. 속에 어깨 힘줄이 파열된 거니까요. 하지만 수동적인 관절 운동은 됩니다. 이렇게 관절 주머니가 엉겨 붙은 게 아니니까요. 그래서 이 2가지는 아주 성격이 다른 질환입니다. 근데 저는 이제 설거지를 좀 오래 하거나 운전을 좀 오래 하면 어깨가 뻐근해지거든요. 자기가 무슨 설거지를 오래 한다고 방송이라고 막 하시네. 이분 아니, 진짜. 가끔 오래 해요. 가끔. 봐봐, 빨개지잖아. 네. 아니 근데 이게 사실 스트레칭이라 이런 거 하면 예전에는 쉽게 풀어졌거든요. 근데 요즘은 스트레칭을 조금 과하게 하거나 아니면 좀 시원하게 하려고 열심히 하는데도 불구하고 잘 안 풀어지거든요. 요것도 50견에 해당이 되는 건지.
그건 이제 50견이라는 건 질환명인데 증상이 지속적이어야죠. 유발 가능해야 되고요. 그런데 일시적으로 그런 증상은 50견이라고 볼 수는 없고요. 대부분 50견 호소하시는 분들은 언제부터인지 모르게 이렇게 갑자기 막 심해졌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은 몰라요. 정확한 시기가. 왜냐하면 다친 적이 없기 때문에. 근데 갑자기 이제 어느 날 생각을 해보니까 팔이 안 움직이는 거죠. 그게 뭐 3주 전부터가 될 수도 있고 석 달 전부터가 될 수도 있고. 어깨 이게 똑 소리 날 때는 이게 왜 그러는 걸까요? 그런 올리면-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네. 그건 그때그때 다르기 때문에 아, 그래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올리면 솔직히 말씀드리는 똑똑 거예요. 막 이런 소리가 나서 부위가 너무 많아요. 아, 그래요? 차에서 삐걱거리는 소리가 나는데 아. 어디서 나는지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무릎으로 내려가서요. 그 연골판 파열하고 관절 연골 병변하고 요것도 좀 어떤 질환인지 설명 좀 해주세요. 우리가 지금 오늘은 퇴행성 질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 무릎 연골판이라는 것은 무릎의 뼈와 뼈 사이에 그 허벅지 뼈와 종아리 뼈 사이에 있으면서 충격, 흡수, 관절 운동 이렇게 와샤액을 이렇게 네. 앞에 유리 창문에 막 이렇게 뿌려주지 않습니까? 와이퍼처럼. 그 와이퍼처럼 무릎 관절 운동을 할 때 액을 뿌려줘요. 그래서 항상 운동하기 전에는 이렇게 몸 풀려고 무릎을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빨리 움직일 때는. 굉장히 그래- 적절한 비유십니다. 그런 식으로 이렇게 무릎에 보호작용을 하는데 이게 꼭 내가 스포츠 활동을 하지 않아도 나이 먹다 보면 저절로 찢어집니다. 그게 퇴행성 파열이라고 합니다. 관절 연골 병변도 그래서 초기에는 보이지 않아요. 엑스레이 찍어보면 깨끗하다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무릎은 아프다고 해요. 그럴 때는 어느 정도 투자를 해서 꼭 MRI를 찍어보면 이제 관절 연골 병변이 나타나거든요. 근데 관절 연골 병변은 치료를 하지 않으면 이제 돌아오지 않는 비가역적인 상태가 된 거예요.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건 염좌, 삐었을 때. 추면 낫잖아요. 관절 연골 병변이 생기면 진행을 해버리기 때문에 그런 건 치료를 해야 됩니다. 근데 사실 어깨도 그렇고 무릎도 그렇고 이 여성분들이 취약한 것 같아요. 왜냐면 특히나 이제 우리가 퇴행성이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퇴행성이 아니더라도 젊은 엄마들 그렇죠. 육아하고 집안일하고 막 그 아이들 안고 꾸준하게 업고, 예. 지속적으로 하니까 너무너무 사실은 네, 생활 속에서 많이 쓰는 부분이거든요. 나이가 들지 않아도. 그래서 여성분들한테 굉장히 취약한 것 같아요. 이게 어떤가요? 그 여성분들이 그 유착성 관절낭염, 즉 50견에 대해서 이게 통계적으로는 더 발생 비율이 높다고 해요. 하지만 그걸 의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정확한 근거는 없고요. 하지만 무릎 관절염에 대해서는 그 이제 통계적인 유의성이 확립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의심할 수 있는 것은 여성이 골반이 좀 높잖아요, 남자보다. 그러니까 다리 축이 남자처럼 똑바른 11자가 아니죠. 약간 사다리꼴 형태이기 때문에 무릎 관절 안쪽과 바깥쪽에 받는 압력이 좀 틀려요, 여성분들이. 그래서 퇴행성 변화가 좀 빨리 올 수밖에 없죠. 앞에 틀어져 있으니까 빨리 오고요. 또 여성분들은 무릎 연골을 보호해주는 호르몬, 에스트로겐이 폐경되면 없어져 버리지 않습니까? 감소해 버리니까 연골 보호 효과가 없어진다는 요인도 있고, 또 대부분 여자들이 남자보다 좀 더 유연성이 좋죠. 유연성이 좋다는 건 뭐 이렇게 스트레칭하거나 요가할 때는 도움이 될 수 있겠지만 그 불안정성, 관절 불안정성 면에서 기여하기 때문에 퇴행성 관절염이 더 빨리 올 수 있죠. 네, 오늘 토크닥터 토닥. 오늘은 어깨, 무릎 4대 핵심 질환을 주제로 함께하고 계신데요. 이어서 진단과 치료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어깨와 무릎의 4대 핵심 질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그 유착성 관절낭염에 대해서 보겠는데요. 그 이학적 검사라는 건 환자분이 병원에 왔을 때 이렇게 만져보고 진찰하는 걸 이학적 검사라고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능동적, 수동적 모든 관절 운동에서 제한이 오고요. 하지만 엑스레이를 찍어보면 다 정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병원 가면 엑스레이 찍어보면 정상인데요. 어깨가 계속 아파요 하고 오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MRI나 초음파를 찍어도 실제적으로 뭐 크게 나쁜 건 없고요. 다만 관절 주머니, 아까 그랬잖아요. 관절 주머니 유착이 있다고 해서 관절 주머니가 조금 수축될 똥 말똥 정도.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검사를 해보면 돈을 쏟아 부었는데 나오는 건 없어요. 그게 바로 50견이에요. 그래서 대부분 치료를 해요. 그 약으로 그 이제 뭐 좋다는 데 가서 막 도수치도 받고 가신 분들도 계시죠. 하지만 반드시 되는 건 아닙니다. 보존적으로 해서 되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수술이라는 게 있는 거죠. 보통 3개월 이상 우리가 물리치료 해보고 약을
받고 주사를 맞고 했을 때 효과 없을 때 수술적인 치료를 하게 되는데 수술은 뭐냐면 어깨 구멍을 뚫어서 찢어주는 거예요. 그 관절 주머니를. 그럼 찢어주면 우리가 언제 생각해 어깨 빠져버릴 것 같죠? 안 빠집니다. 근육이 잡아주기 때문에. 그래서 어깨 관절을 찢어서 움직일 수 있게 해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회전근개 파열을 보겠습니다. 회전근 파열은 좀 엑스레이가 틀려요. 아까는 제가 정상이라고 했잖아요. 50견에서는 엑스레이는 정상이지만 이렇게 회전근 파열일 때는 마찰에 의한 질병이기 때문에 뼈에 이렇게 뼈가시라고 하죠. 보통 환자분들이 나이 드신 분들도 있고 해서 뭐 뼈가 자라났다고 이렇게 설명을 할 거예요, 병원에서. 하지만 그게 이제 자라난 것은 아니고요. 골극이라고 뼈가 마찰에 의해서 뼈가 이제 인대가 붙어 있는 부분이 골화가 된 거예요. 그래서 뼈가 자라난 것처럼 보이는 것이 실제 자라난 건 아니죠. 그래서 MRI를 찍어 보면 이렇게 힘줄이 파열돼서 속으로 딸려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하얀 건 물인데요. 근육이 없어져서 딸려갔으니까 물이 하얗게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근육 파열을 MRI를 찍어 보면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저렇게 파열되면 절대로 붙질 않아요. 한번 파열돼 버리면 관절 안에서 관절액이 새어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붙지가 않겠죠. 관절액이 하는 역할은 관절이 엉겨붙지 않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육은 절대로 붙을 수가 없는 거죠. 일단 완전 파열되면 붙을 수가 없어요. 관절액 때문에. 영상을 보시면 이것이 그 골극을 없애는 그런 과정이고 여기 보면 힘줄 파열된 거예요. 여기를 봉합을 하는 겁니다. 이거 보면 너덜너덜하죠. 이게 나사못이에요. 나사못에 실이 달려 있어서 나사못을 먼저 받고 이 실을 이용해서 여기 떨어져 있는 근육을 갖다가 봉합을 하게 되면 이런 오른쪽에 보이는 것처럼 아까 이렇게 비어져 있던 하얀 음영이 없어졌죠? 이 부분이 힘줄이 봉합된 거예요. 이렇게 봉합 수술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항상 봉합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아까 제가 수술은 완전 파열이 진행하면 무조건적으로 빨리 해야 된다고 하는 이유가 봉합을 안 하게 되면 딸려가요, 속으로. 딸려가면 이 공간을 채워줄 게 없기 때문에 이 팔이 위로 올라갑니다. 위쪽으로. 아까보다 훨씬 올라가 있죠. 이 공간이 채워줄 근육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봉합 수술도 불가능하고 팔은 올릴 수도 없고 그래서 무릎에만 인공관절이 있는 것이 아니고 어깨에도 인공관절이 있어서 팔을 올리기 위해서는 내려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밑으로 내려주는 인공관절이 존재를 합니다. 자, 반월상 연골 파열을 보겠습니다. 반월상 연골도 그 어깨에서 50견과 비슷해요. 엑스레이를 보면 대부분 정상 소견을 보이고 와서 MRI를 꼭 찍어야 연골판 파열된 걸 진단할 수 있습니다. 진단되면은 그땐 치료는 간단하죠. 대부분은 파열이 심하지 않을 경우에는 절제 수술을 하게 되고요. 절제하지 않을 정도고 저쪽에 봉합이 가능하면 봉합 수술을 하는 쪽으로 트렌드가 바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관절연골병변인데요. 말이 관절연골병변이라고 해서 좀 어려우실 거예요. 그냥 관절염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 관절연골병변은 관절염 시초, 초기 단계를 우리가 관절연골병변으로 표현을 하는 것뿐입니다. 자, 보시면 이 엑스레이가 두 장이 있는데 이 중간에 있는 걸 보면 정상이거든요. 이걸 스탠다드로 보시면 돼요. 이 보시면 이게 이뻐 보이죠? 그렇죠. 규칙적으로 이렇게 사람이 떨어져 보면 있고. 송충이를 보면 갓난아기도 무서워합니다. 그러니까 딱 보면 이게 정상이다 볼 수 있어요. 누구나 다. 하지만 왼쪽을 보면 안쪽이 확 줄었죠. 네. 이것이 바로 관절염, 엑스레이로 진단할 수 있죠. 이거는 관절 연골 병변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죠. 현재 상태에서는 정상이지. 이런 경우에도 무릎이 계속 붓고 아프시면 MRI를 찍어보면 진단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운데 펑 비어 있죠. 연골 병변이 있지만 그것만 있는 게 아니고 연골판이 찢어져서 밖으로 밀려 있어요. 제가 아까도 설명했지만 연골 변변만 생길 수는 없어요. 무릎을 뭐 어디 강력하게 세멘트 바닥에 찍히거나 하지 않는 직접적으로 타격을 입지 않으면 근데 굉장히 힘들죠. 그렇게 다치기 힘들기 때문에 대부분은 연골판 파열이 선행 먼저 생긴 다음에 치료 안 하면 방치하면 이렇게 된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관절 연골 병변의 치료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면 연골 그 병변이 있는 곳에 구멍을 뚫는 걸 볼 수 있어요. 이렇게 수술법이
굉장히 많습니다. 많은데 기본 원리는 다 똑같아요. 기본 원리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이렇게 관절 연골 병변이 있으면 연골 병변이 있는 뼈에 구멍을 뚫어요. 구멍을 이렇게 속을 깊숙이 뚫어 놓으면 그곳에 피가 나오죠. 이렇게. 이게 다 내 몸에 있는 원래 있던 줄기세포예요. 이게 이렇게 나오면 그걸 접착을 시켜줘야 되니까 내버려두면 흘러서 나가버리니까 그걸 막아줍니다. 이제 고농도의 콜라겐 본드인데 발라주게 되면 더 이상 도망가지 못하죠. 이게 물 있는 곳에서도 굳어서 접착이 되는 거거든요. 원래 혈관봉합할 때도 쓰고 그런 거니까. 그래서 이렇게 발라두면은 우리 몸에서 나오는 줄기세포와 또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줄기세포 내지는 뭐 콜라겐, 매트릭스 속으로 들어가서 나중에 이렇게 재생이 됩니다. 좀 깔끔하게 재생이 신기하죠. 이게 원래 이렇게 된 게 기본 원리예요. 몇십 년 된 수술법입니다. 아까 이 사진에서 보듯이 관절염이 너무 진행하면 재생을 포기하는 거예요. 재생을 할 수가 없으니까. 해봐야 안 되는 건 우리가 똥인지 된장인지 찍어보기 전에 알잖아요.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너무 젊으신 나이 60세 언저리 근방에서는 이렇게 반만 인공관절을 하게 됩니다. 왜 반만 하냐면 나중에 완전 인공관절로 교환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교환을 해도 또 나름대로 성능이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반만 젊으신 연세에서는 하시게 되고요. 하지만 부서진 게 너무 심해서 이렇게 다리가 휘었어요. 이 사진을 보면 엄청 휘었죠. 이거 굉장히 많이 휘신 거예요. 사진에서 이 정도면 실제 보면은 막 거의 그냥 막 거미처럼 다니십니다. 그런 경우에는 어쩔 수 없고 또 나이가 있으시니까 완전 인공관절 이렇게 한 번만 하게 되면 비교적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어깨, 무릎 4대 핵심 질환의 진단과 치료까지 자세히 알아봤는데요. 사실 아까도 잠깐 말씀해 주시기도 했지만 수술이라고 하니까 무서운 마음도 들고 또 괜찮겠지 싶어서 차일피일 미루다가 좀 수술을 놓치거나 하게 된다면 어떤 결과를 초래할까요? 아픈 거죠. 아픈 걸 못 견디시면 이제 아까도 얘기했듯이 3개월 이상 통증이 지속되고 하면 어깨 관절 이상이 올 수도 있으니까 뭐 관절경으로 수술을 한다던가 이런 조작을 필요로 할 수도 있지만 그 회전근 파열이 무서운 거죠. 그게 이제 치유 시기를 놓치게 된다. 아까 봉합을 못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봉합이 안 돼요. 그래서 봉합을 안 되기 때문에 이제 막 수술이 더 커지고요. 그걸 어거지로 해야 되니까 네. 결과도 좋지 않죠. 치료 시기를 놓치거나 병원 갈 시기를 이렇게 놓치는 이유 중에 하나가 한 번에 딱 가서 딱 바로 완치돼가지고 오면 참 좋은데 사실은 시간이 길게 걸릴 걸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게 부담스럽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치료 시기를 또 좀 알고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게 좀 어쩔 수 없는 면도 좀 있습니다. 시간이 없어요, 현대인이. 다 직업 가지신 분들이 시간이 없어요. 맞아요. 시간이 없으면서 더 나빠지게 되고. 그래서 요즘엔 연골판 이식 수술까지도 다 나와서 좋은 방법은 다 나와 있는데 그 시간이 없다는 게 참. 그래서 미리미리 치료를 하라고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봉합 뭐 이런 거 안 하게. 아플 때마다 우리나라처럼 그 전문의 접근성이 좋은 나라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보면. 뭐 얘기 들어보면 막 예약하고 호주 같은데 뭐 전문의 만나려면 뭐 2주씩 기다려야 된대요. 예약하시고. 근데 그 아프기 전에 그 어깨 질환 같은 경우에 예방할 수 있는 이런 방법들이 있을까요? 우리가 그 유착성 관절낭염이라고 하면 보통 1차성 원인을 몰라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느 날 병원에 오셨는데 이제 자기가 이제 아픈 걸 안 거예요. 어느 날. 근데 이게 생각해 보니까 굉장히 오래된 건가? 근데 기억은 잘 안 나고 언제부턴가 다친 기억이 없기 때문에 그러죠. 이게 이제 1차성 50견은 사실 예방이 불가능하지만 2차성은 이제 뭐 골절이나 다쳤다거나 자기가 뭐 큰 충격을 받았다거나 해서 어깨 쪽에 유착 굳어지면서 질병이 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빨리 뭐 부러졌다 그러면 수술을 하시면서 조기에 이렇게 관절 운동을 해주면 어느 정도 50견 같은 거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어깨 회전근 파열이라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팔을 위로 들어올리는 동작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이런 병에 걸려요. 위아래가 부딪혀서 이렇게 골극이 먼저 생기니까. 그래서 뭐 탁구, 테니스, 배드민턴 이런 생활체육 하시는 분들도 좀 격하게 너무 많이 하신다. 재밌어서 아픈 걸 참고 하시는 맞아요, 거죠. 맞아요. 막 재밌으니까 엔돌핀이 도는 거예요. 그때는 아픈 걸 모르시다가 나중에 이렇게 축적돼서 오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팔을 위로 올리는 행동은 좋지 않거든요. 사실 직업병이라 페인트공들 이렇게 팔 많이 올리시는 분들이 자동차 정비를 하실 때 막 위로 이렇게
내려가서 위를 보고 하시는 작업들. 유시간 말로는 오버헤드 액티비티를 하지 말라고 해요. 오버헤드. 위로 올리지 말라는 얘기죠. 가능하면 이런 걸 알고 계시면 미리미리 본인이 그런 동작을 피할 수 있을 겁니다. 유년 시절에 우리 선생님들께서 손 올리라는 얘기만 조금만 덜 하셨더라도 제 어깨가 이 정도는 아니었을 거라고 감히 상상해 봅니다. 그 핑계를 또 그렇게 돌리시네요. 네. 그렇다면 이 무릎 질환에 대한 예방법도 여쭤보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제가 여기 무릎도 생각을 해봤는데 무릎은 이게 뭐 다치지는 않을 수는 없는 것 같아요. 네. 스포츠 활동을 하면서 다치지 않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무릎도 스포츠 활동을 한 다음에 아프시면 꼭 병원에 참지 말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참을성이 워낙 좋아서 냉찜질하면서 참아요. 근데 제가 보면 뭐 한 달씩 있다 오신 분들도 있어요. 언제 다쳤냐면 석 달도 있어요. 석 달. 뭐 했냐고 막 그냥 저절로 좋아질 줄 저절로 안 좋아져요. 그러니까 병을 키워서 오지 마시고 그때그때 치료하면 좋을 것 같아요. 무릎은 제가 보기에는 운동을 안 하시라고 할 수는 없고 운동을 하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일 잘하는 걸 참고 하지 말라는 거. 그렇죠. 그리고 뼈나 관절 같은 경우는 치료 후에 뭐 수술 후에도 굉장히 관리가 중요할 것 같아요. 특히나 이제 수술 후에 관리는 또 어떻게 해야 될지 좀 알려주세요. 굉장히 포괄적인 질문이라서요. 외래에 오셔서 그런 질문 하신 분들 계세요. 당연히 제가 수술을 하고 했으면 질환별로 재활을 알려드리죠. 근데 그건 너무 다양하니까 한꺼번에 말씀드릴 수는 없고 타 병원에서 수술을 했는데 이제 가깝다고 우리 병원에 오셔서 저한테 물어보신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러면 제가 얘기해 드릴 게 없어요. 왜냐하면 그때그때 틀리거든요. 그리고 수술하는 의사만이 이게 어느 정도의 운동을 필요로 하는지도 정확히 알고 있어요. 그래서 꼭 그 수술을 하시겠다면은 수술하신 의사 선생님한테 가셔서 꼭 여쭤보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네, 지금까지 이렇게 어깨와 무릎의 4대 핵심 질환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오늘 두 분 어떠셨나요? 저는 저 원장님 말씀 중에 시간이 약이겠지. 뭐 조금 참으면 괜찮겠지. 이 생각했던 게 정말 급 후회가 되고 후회 막심입니다. 맞아요. 예. 그리고 멀리 보고 수술도 하고 이렇게 시간을 길게 잡고 치료를 해라 이런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살 날이 더 많을 것 같아요. 이제 그리고 또 오래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건강하게 사는 게 중요하니까 우리 조금 아프시면 괜찮겠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빨리 병원에 가시는 게 되게 중요하지 않을까 또 한 번 느낍니다. 네. 네, 어깨와 무릎에는 인내가 필요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 앉으나 서나 어깨와 무릎 조심, 예방하는 습관과 빠른 치료로 건강하고 행복한 100세 인생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어서 무릎에 도움이 되는 건강업 운동 영상으로 함께 하시죠. 안녕하세요. 트레이너 박주희입니다. 오늘은 볼을 이용한 상하체 협응 운동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동작입니다. 오버헤드 스쿼트입니다. 양 다리를 어깨 너비만큼 서주시고요. 양손은 앞으로 뻗은 다음 고관절을 접어 앉아줍니다. 앉은 상태에서 양손을 하늘 위로 뻗어두시고 양 다리를 밀어서 제자리로 올라오시면 됩니다. 같은 동작을 4번 반복해 주시면 됩니다. 두 번째 동작입니다. 볼을 이용한 무한대 그리기입니다. 한 발은 들어준 상태에서 양손은 대각선 방향으로 쭉 뻗은 다음 바깥쪽 허벅지를 향해서 뻗어줍니다. 손은 위로 올리면서 반대쪽 방향으로 뻗어주시면 됩니다. 자, 이와 같은 동작을 4번 정도 반복해 주시면 됩니다. 상체는 팔자를 그리면서 자연스럽게 호흡과 함께 진행하시면 됩니다. 네, 오늘은 볼을 이용한 상하체 협응 운동을 배워보았는데요. 이와 같은 운동을 꾸준히 하셔서 건강한 삶을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쉽게 풀어가는 건강 토크닥터 토닥.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